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예요.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 말입니다. 참 주식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황당한 거죠.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자, 그럼 오스템 임플란트 상장 폐지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거래 정지는 언제 풀릴 것인가? 그리고 거래가 재개된 이후의 주가는 어떠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만 오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투자하셨던 분들, 투자자분들, 음,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시겠지만 이겨내야죠.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듯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자, 거래 정지가 발효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주식 병합 또는 분할을 위해 주권 제출이 요구될 경우, 그리고 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 경우입니다. 그럼 상장 폐지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상장 폐지의 기준도 한번 살펴봐야죠. 자, 영업 정지 또는 최종 부도 처리, 말 그대로 회사가 망한 거죠. 그리고 자본 잠식, 분식 회계, 감사 의견 거절, 그리고 횡령, 배임. 마지막으로 2년 연속 매출액 30억 미만. 하지만 이거는 코스닥 기준이에요. 자, 상장 폐지에는 이와 같은 기준들이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도 이거 횡령 배임이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납니다. 이 횡령, 배임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간혹 이슈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횡령, 배임이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거 큰일 맞습니다. 다만 당장 내일이라도 상장 폐지될 것 마냥 공포심에 자포자기하진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선 상장 폐지까지 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요 라고 의견 드립니다. 일단 이 사건을 일으킨 재무부장, 뭐 이모 씨라고 하죠. 이모 씨는 오스템 임플란트 자본금의 얼마였나요? 95% 이상을 횡령해서 주식 투자와 금괴 구입에 사용한 건 다들 잘 아시죠. 뭐 이미 동진 세미콘과 NC소프트에서 수백억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 횡령 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횡령한 자금의 사용처가 거의 대부분 확인이 되었고 주식 투자 손실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수가 되겠죠. 된다고 봐야겠고. 자, 그리고 회사는 이 사건을 일으킨 이 재무부장 이모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 회사는 대응이라기보단 포장이죠, 포장. 자기 회사의 자본금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영진들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잘못 있어요. 어찌되었든 오너의 횡령, 경영진의 횡령과는 달리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선을 그으면서 회사는 수습에 들어갈 겁니다. 또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이어지면서 경영 쇄신이든 뭐 자구안 마련 등의 내부적인 책임론도 짊어질 겁니다. 물론 포장이겠지만 어찌되었든 회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도의적인 부분은 다 할 것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이 좋고 수익이 좋은 회사였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총이 2조 386억이었던 회사였고, 그리고 코스닥 시총 35위였던 회사입니다. 수많은 주주들과 수많은 투자금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 외인 자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상장 폐지까지 가긴 힘든 현재 이 회사의 규모와 위치이다. 상장 폐지가 발현될 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많은 투자자들의 아우성과 시장의 흔들림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거래 정지는 언제 풀릴 것인가?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1월 24일까지 거래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주식 거래를 재개할지 아니면 실질 심사 여부를 판단할지를 결정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래가 재개될 것인가?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횡령 자금의 사용처와 회수 가능성만 본다면 일단 바로 거래 재개된다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횡령은 그 규모가 좀 매우 크죠. 자본금의 95%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러한 부분을 쉽게 넘기기엔 그 규모가 매우 커서, 그리고 여론의 동향도 살펴야 하는지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까지도 염두는 해야 한다. 그럼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 기업이 상장을 유지해도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상장은 유지될 겁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심사를 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만약 실질 심사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언제 거래 정지가 풀리냐,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자, 1월 24일까지 거래소에서 심사 완료하고 바로 거래 재개를 공시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다만 실질 심사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 꽤나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아시아나항공과 신라젠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배임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이전에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상무가 전체 6,917억 원에 대한 배임 혐의를 공시하고 거래 정지가 시작되었죠. 이게 언제냐? 작년 2021년 5월 26일 날 거래 정지 공시가 나왔고, 6월 17일 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공시가 나왔어요. 그 이후에 심사 이후에 거래가 재개된 날짜가 언제냐? 7월 16일이니까 이 실질 심사 이후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은 걸렸다는 겁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는 그래요. 자, 이러한 경우는 꽤 빨리 거래가 재개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신라젠도 이와 같이 거래가 정지된 상태예요, 현재까지. 반면 신라젠의 경우에는 1년이 넘게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여전히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뭐 내일인가요? 1월 18일 날 상장을 유지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텐데, 신라젠은 진짜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장 폐지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이 신라젠의 강성 주주들이 많이 모인 종목이라 거래소가 그걸 모를 리도 없고, 어찌되었든 거래 정지 기간은 신라젠과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서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이 아시아나 항공 경우처럼 오스템 임플란트도 실질 심사까지 이어진다면 대략 이 아시아나 항공과 비슷한 기간으로 거래 정지 이후 재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유추해 봅니다. 왜냐면은 뭐 관리 감독은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경영진 오너 리스크라기보다는 이 회사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일단 빠져나간 돈의 출처가 분명하고 회수되는 금액 액수도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시아나 항공과 비슷한 케이스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 실질 심사에 들어갈 경우를 본다면 말이죠. 자, 그래, 네 말대로 상장 폐지 안 된다 치자. 그리고 거래 재개는 실질 심사를 하든 안 하든 재개는 된다고 치자. 그러면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는 주가는 어떠할까? 우선 장담할 순 없지만 주가 흐름은 꽤나 큰 충격이 바로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봅니다. 간혹 뭐 다른 유튜버들은 이게 악재 해소가 되고 나면 떡상이야 이렇게 말들도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 달라요. 우선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직원의 횡령이라 할지라도 이 큰 기업이 그 큰 금액을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 과연 이러한 기업에 내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물론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치가 떨려서 나가는 투자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최규혁 회장이 지분 294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주식수의 20.61%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문제는 이 주식 중에서 194만여 주 194만여 주를 담보로 1,100억 원 1,100억 원에 달하는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만기가 2월에서 5월 사이에 몰려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미 꽤나 큰 횡령액으로 자본금에서 손실액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지금 자금 여력이 있을까? 그리고 보통의 경우 만기 상환을 기한을 연장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용, 신용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신용이 좋을까요? 저라면 네 사정 난 몰라, 내 돈이나 갚아 이러지 않을까요? 못 갚겠지? 그럼 이 주식 팔아야 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거래 정지가 풀려서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유지 비율보다 내려가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최규혁 회장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만약 이 채워넣을 돈이 없다면 증권사는 반대 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의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점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오스템 임플란트 실적 좋고 업황 좋다 이런 걸 감안해서 정말 멀리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우선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안하더라도 일정 부분 투자금 회수는 진행하는 게 낫다. 거래 재개된 이후에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잘못은 없죠.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 저라도 이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의 안목을 칭찬했을 겁니다. 우선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Q&A 식으로 저희 의견은 이렇게 답변 드렸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마 거래 재개는 만약 실질 심사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거래 재개는 조만간 될 것이라 보고, 거래 재개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